클라우드로 녹화가 되겠죠. 왜 설정이 안 되나 모르겠네요. 자, 우리 아이들을 좀 사용을 많이 해 주셔서 오늘도 오전에 기간회의가 조금 기간 대상 교육이 진행이 되긴 했는데요. 이거는 무료 사이트는 아니에요. 안에 클라우드 비용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의 유료, 특히 기관회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투자를 하시는 거죠. 투자를 해서 유료로 사용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아이를 되게 관찰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작성하는 내용들이 부모님 상담할 때 잘 전문적으로 어필이 되고 상담도 잘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원장님의 투자 의지가 좀 강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모든 문서에는 항상 원장님께서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원장님이 꼭 체크해야 할 부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 사이트는요. 어 상용화된 지도 한 2년 정도 됐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중간중간 하고 있고, 지금도 선생님들이 쪼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의 주시면 그걸 인제 매년 쪼끔 업그레이드를 쪼끔씩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작성해야 될 고유한 관찰일지, 관찰지는 없어지진 않아요. 관찰지는 없어지지 않고 더 강화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선생님의 고유한 업무이거든요. 보육일지와 관찰일지는 교사로서 해야 할 고유한 업무이거든요. 그런데 관찰일지가 지금까지는 평가 인증이라는 제도가 생겨서부터 한번 쭉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되게 강화가 많이 됐어요. 맨 초창기에 평가제 1차 막 이럴 때는 보육일지에 애들 한 줄만 적었어도 됐거든요. 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한 줄만 적었어도 됐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그렇게 적어서 애들 돌아가면서 정말 보육일지 한 켠에 관찰일지라고 이렇게 한 줄만 적어서 되다가, 그다음에 쪼끔 더 강화가 되었죠. 아이들마다 영역별로 평가를 하든지. 이제 개정된 평가 앞서서 요 앞에 개정되기 전 평가제 의무사항으로 되면서는 아이들의 발달 변화를 되게 유의 깊게 봐야 된다. 1 학기, 2 학기 총평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어요. 그 이전에 평가제 1 차, 2차 요때는요. 1 학기, 2 학기 총평 정도는 없었어요. 선생님이 매달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데, 왜냐하면 기관에서 아이들을 적게는 1년 혹은 몇 개월도 단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학년이 1 년이니까 1 년에서부터 전 연령 아이들이 오래 다니는데 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기관에서는 정말 아이를 유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얘가 3 월에는 이랬는데 왜 아직까지 이걸 못하지? 내가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아니 내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아직도 왜 눈 맞춤이 안 되지? 왜 사회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라는 것을 선생님 변화를 감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을 만나면 어떤 거에는 빠르게 감지하냐면 신체 활동. 언어나 신체 활동은 되게 빠르게 감지하거든요. 그건 선생님이 쪼금 편하면 되게 발달이 빠른 아이. 의사소통도 말 잘하면 되게 발달이 빠른 아이. 언어력이 좀 뛰어난 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연령의 아이들이 뭘 소화해내고 그래서 얘가 빠른지, 그 연령의 아이들이 무엇을 소화해내서 그래서 얘가 느린지, 뭐 느리다 빠르다 판단하는 건 되게 오판이 많긴 하지만 그런 기준점은 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객관화된 것, 혹은 선생님이 아이의 발달 변화를 얼마나 체크하는지, 그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를 학부모님하고 어떻게 상담을 잘 이끌어내는지, 자 이게 통틀어서 뭘 말하죠? 생활 기록부예요. 나중에 전 이런 거 예측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양 이런 말 막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양상을 보면, 추세를 보면 '아 유보통합을 염두에 둬서 이렇게 개정된 평가제로 가는구나.'를 좀 캐치하셔야 돼요. '아 유치원에 맞추려면 그래서 이렇구나.' 그럼 유치원에서 어떤 걸 쓰죠? 생활기록부는 거 쓰잖아요. 생활기록부. 그 생활기록부를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어떻죠? 개정된 평가제 지표책을 보시면 거의 생활기록부 샘플하고 똑같을 거예요. 생활기록부. 그런데 아마 영어는 좀 발달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영어용은 아니니까 샘플이. 그러면 그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되죠? 아주 영역별로 꼼꼼히 지고, 초등학교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적표 1 학기 생활기록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영역별로 성적표 나오듯이.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 아이에 대해서 온전히 1 학기에는 이 아이에 대해 되게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전문성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또 나중에는 "이렇게 바뀐대."
어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 선생님은 평소에 관찰을 하고 기록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장착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바뀐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 또 그때 돼서 또 거기에 맞춘 교육을 들으려고 하면 선생님 역량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찰을 하고 관찰하려면요. 관찰 일지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기록이 아니에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 이 영역별로 표준보육 과정 안에 있는 아이들의 연령별 범주를 쪼끔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면서 '이 연령의 아이는 이걸 할 수 있네.'라는 것이 있어야 보여요. 아시겠죠?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원래는 이걸 항상 숙지하고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래 이 연령의 아이들이 이걸 할 수 있는데 뭐야 우리 반 애들 아직까지 이게 기본 생활 중에서도 청결 습관이 아직까지도 안 됐네. 내가 그럼 빠르게 이렇게, 이렇게 맞춰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선생님이 지도 전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활기록부 앞으로 인제 진짜 추측하는 거죠. 생활기록부 형태로 나올 거고 선생님은 생활기록부를 잘 작성해야 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연계돼서 생활기록부 형태로 갈 것이며 그냥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면 그러다 보면 인제 초등학교 연계 생활기록부 나이스가 연결이 되지 않을까. 혼자 막 그런 상상하는 거. 그렇게까지 큰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으니까 여기에서 관찰 일지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발달 변화를 뚜렷하게 적을 수 있도록 '아 그렇게 질을 좀 높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이 쪼금 예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단순히 영역별로 적어야 돼요. 일화 기록을 적어야 돼요. 놀이와 일상을 나눠서 적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를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발달 변화를 캐치해내는 것, 그 발달 변화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 그게 항상 선생님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요런 형태로 아이들의 이제 1 학기 분석 자료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으시죠. 최근에는 인제 원장님들을 만나면 인제 사석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원장님들이 저는 이렇게 그 현장에서 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원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고 선생님 교육도 잘 시키고 중간중간 체크하시는 분들 보면 부모님들이 1 학기 이렇게 생활기록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랬더니 소장님 있잖아요.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요. 어린이집에서 이런 것도 해 주니까 왜 우리 검사 도구 검사 결과지 받는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소장님께 감사의 말을 굉장히 많이 듣긴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지금 키즈노트의 사진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원에서 생활을 잘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뭘 소화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고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어쩌면 바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형태로 나가고 있고요. 이제 요렇게 나가는 거죠. 아마 1 학기 나갔을 텐데 1 학기가 제 생각에 7 월에 나가신 분도 있고 8월 초에 8월 말에 우리는 8월 말이 1 학기야."라고 해서 8월 말에 나가는 기관도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원장님들이 쪼끔 체크할 부분인데 요게 이제 개정된 평가제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개정된 내용도 다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전에도 관찰일지는 다 됐었어요. 이전 평가제 개정되기 이전에도 현장 관찰자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 줬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출력만 다 해 놓고 아이들 발달 변화와 선생님들의 아주 작은 선생님들 의견 정도가 반영이 되니까 칭찬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건 이렇게 배부 자료 뭐 지도 점검도 당연히 이거 출력하면 다 되긴 하고요. 원장님들이 좀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배부를 한다."라고 하면 아직 안 했다면 제가 요거 앞전에도 무료 교육으로 진행을 해 드렸거든요. 아직 안 했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통계 그래프 들어가서 항목에서 나중에 샘플 보여 드릴게요. 통계 그래프 들어가서 3 월부터 8 월까지 구간을 검색해야 돼요. 어떤 아이가 6 월부터 입소했다면 6 월부터 검색을 하면 됩니다. 해서 교사 총평을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쫙 하시는데 원장님이 '아 우리 선생님이 이 용어는 참 아직 부족하네. 내가 어느 정도 피드백을 해 줘야 되겠다.' 원장님 좀 꼼꼼히 보세요. 이거는 부모님한테 나가는 되게 공신력 있는 자료니까 선생님 내용이 잘 작성이 되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8 월의 관찰일지. 8 월은 쭉 영역별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관찰일지에서 그럼 한 10 장이 돼요. 이렇게 쫄대 파일로 하면. 이렇게 10 장을 이렇게 파일에 넣어서 1 학기 생활기록부로 나가시면 돼요. 그럼 사진하고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으로 배부를 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안 나갔던 기관들은 하고요. 이건 매달 나갈 필요는 없어요. 1 학기에 한 번.
2학기 한 번. 왜냐하면 매달 매달 그렇게 아이들은 큰 변화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 학기에 한 번, 2 학기에 한 번, 그래서 1 학기 총평을 좀 충족. 이것도 1 학기 총평이 충족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선 선생님들이 이렇게 작성한 걸 보면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만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정말 우리 원의 선생님이 "깨알같이 너무너무 잘 적었다."라고 하면 이걸 좀 수정을 해 주시고 "선생님 요렇게 보여지는 화면에만 출력이 되니까 요거 수정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갈 필요는 없어요. 많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자랑을 하자면 이 선생님이 3 월부터 8 월까지 작성한 선생님인데 저한테 "선생님 있잖아요. 이게 출력이 이게 다 안 돼요. 여기 바가 여기 내려가서 요만큼인데 이게 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출력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요만큼만 출력이 되니까 요만큼만 쪼끔 수정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라는 말을 했었어요. 이렇게 많이 근데 7월 이만큼이야. 선생님의 총평 관찰일지가. 앞에 체크리스트가 해서 관찰일지가 누적되어서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데 총평 관찰일지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라고 하니까 매달 매달 아이들의 수준별 범주를 체크하다 보니까 인제 아이가 보인대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관찰일지가 너무너무 힘든 선생님은 아직 아이들이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육일지도요. 활동을 정말 신나게 하면 보육일지 평가를 적는 게 쉬워요, 오늘 했던 실행 내용을 적는 거면. 근데 하지 않았던 거, 해야 하는데 빨리 끝냈던 걸 적으려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일지도 마찬가지예요.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제대로 관찰했다면 보여졌다면 이렇게 이렇게 적는 거는 정말 1 분이면 뚝딱 적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갈수록 늘어나는데 비단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시간이 거듭될수록 관찰일지 총평이 늘어나요. 그건 분명 선생님도 학습 효과가 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총평이 늘었는데 원장님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의의 총평에 꼭 여기 안에 총평이 작성해야 되는 건 평가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의 아이의 어떤 발달 변화가 있었는지. 개편된 평가지는 이걸 더 많이 보더라고요. 발달 변화 앞에 보면 앞에 제가 좀 캡치해서 왔는데 이게 뭐 지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게 지표예요. 영유아의 발달, 관찰 기록등에서 아이의 특성, 발달 변화를 연 2회 이상 체크한다는데 여기는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 안에 내용이 아이의 발달 특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부적절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유의 총평을 기록한다, 발달 변화를 기록한다 했는데 선생님들이 제가 꼼꼼히 보면 발달 변화가 드러나게 기록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게 했는데 인제는 요걸 더 되게 꼼꼼하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발달 변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교사로서 3 월에 비해서 1 학기가 지나가는 쯤 혹은 3-4 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관찰하는 시야가 좀 넓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 발달 변화에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학부모 상담에 "아이들의 관찰 일지를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라고 면접에만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한 10% 되는 기관에서는 정말 관찰지 가지고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이 사이트를 쓰지 않더라도 아이들 생활 기록부를 쫙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부모님한테 상담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병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장님께서 저한테 너무 속상하다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이었어요. 아이가 있다가 가정어린이집은 아니고 민간이었나 보네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이에요. 여기 있다가 3 세반에 올라가도 되는데 병설을 옮긴대요.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장이 그 어머니하고 좀 친분도 있고 물어봤대요. "어머니 왜 병설로 가세요? 병설 좀 일찍 마치고 방학도 있어요."라고 했더니 선생님 거기는 되게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아이들 좀 발달 변화를 체크해 주고 이런 생활 기록부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요. 발달 상담을 좀 할 수가 있더라고요. 라고 했는데 그 원장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아직까지 그런 역량이 안 되니까 저희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라는 말씀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설 유치원 가면 뭐 병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10% 정도 되는 기관에서는 정말 아이들의 발달 변화 생활 기록부 가지고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요러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원장님께서 체크할 게 또 있어요. 아이들을 매달 매달 체크하면요. 그 우리가 총평에 들어가면 통계 그래프에 들어가면 우상향으로 아주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의 발달은 기본 생활, 신체 그런데 어떤 달은 좀 확 높은 달이 있을 겁니다. 기본 생활 습관이 인제 쪼끔 더 아이가 장착이 돼서 잘 높아지거나 어떤 달에는 똑같아지거나 하는 달이 있는데 항상 우상향으로 이렇게 높아져요.
근데 다른 선생님 걸 보니까 삐뚤, 빼뚤, 삐뚤, 빼뚤 이렇게 되는 선생님이 있을 건데 이걸 원장님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기간에 원장님이 듣는다면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달의 것을 복사해서 쓰고 변화를 체크하기 때문에 이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떠한 발달 변화라고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아이들의 발달이 이렇게 들쑥날쑥하지는 않거든요. 유지는 될 수 있지만 낮아졌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통계 그래프 들어가셔서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 제가 꼼꼼하게 한 번 더 시연을 보여 드릴게요 했을 때 무상형 고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 하면 이 선생님은 뭘 잘못했냐면 앞에 달을 복사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매달 새로 쓴 거 힘들게. 진짜 힘든데 그거. 매달 새로 체크하다 보니까 들쑥날쑥 이 달은 되게 높아요. 이 달은 또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체크한다고 작성한다고 수기로 작성한다고 했던 게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들쑥날쑥 이렇게 적어 이거는 어떤 이유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씩 2개월, 3개월 들어가서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들쑥날쑥하다 하면 이 선생님은 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앞에 달에 거 복사해서 변화되는 것만 체크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시 쓰셨나요?" 하면 대부분 100% 다시 쓰실 겁니다. 이거 원장님이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총평이 이렇게 그 통계 그래프 보면 인제 구간 검색 4 월부터 1 월까지 총평을 쫙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때 보면 원장님들이 체크할 게 이 선생님이 4 월, 5월 이렇게 작성한 내용들이 있죠, 한 줄 정도. 그럼 이걸 4 월을 끌어올리고 5 월을 끌어올려서 역순으로 발달 변화를 좀 체크하는데 여기 안에 내용, 내용들을 조금 체크해 보세요. 뭐뭐 하였음. 어떤 거는 보인다. 어떤 거는 뭐뭐 하였음. 좀 통일감 몇 개 적었죠. 그다음에 뭐 "심하게 운다."라는 용어보다 가끔씩 "둥언하면 울긴 하지만 몇 시간 내에 그친다."라는 용어로 좀 쓸 수 있도록 선생님을 좀 지도해 주세요. 만약에 이러한 작성하는 부분이 한 달마다 이 아이에 나타나는 특이사항들을 이렇게 한 줄씩 좀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 작성하는 게 되게 어렵다면 저한테 1:1 문의를 하라고 하세요, 선생님한테 시켜서. 아시겠죠? 뭐 "때가 많이 늘었다." 이거는 평가라고 볼 수 없어요. 때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다든지 내가 이걸 하라고 했는데 하기 싫다고 버둥거렸는지 어느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짜증이 줄었다는 건 뭘 말하는지 이런 것들. 단어를 말하고 애를 써볼 때 정확하게 어떤 단어, 어떤 단어를 알려주고 어떤 단어를 말하고 애써 보니 우리는 이런 키워드나 아이들의 요 발달 변화에 나타나는 단서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퉁쳐서 이렇게 하기보다 좀 자세히 적어 주세요. 자세히가 길게 적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본인 뜻대로 안 되면 때를 어떻게 쓰는지. 잠투정이라고 했을 때 잠투정이란 건 어른이 느꼈을 때 "얘 잠자기 되게 힘들어한다."라는 게 될 수 있지만 아이마다 다르죠. 잠자기 싫어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잠들 때 쉬 잠들지 않고 한 20분 동안 계속 쓰다듬어야 잠이 드는가 하면 그죠? 잘 때마다 누워서 자도 되는데 칭얼거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근데 그 모든 단어를 모든 상황을 잠투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작성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부모님한테 배부해야 되는 자료이기도 하니까 원장님께서 쪼끔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교정을 하는데 "이거보다 이 얘는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작성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꼭 체크를 해 주시고 만약에 체크가 어렵다라고 하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요 체크할 거 보면 인제 이 선생님 되게 잘한 케이스예요. 여기 보면 3 월엔 요렇게 적어요. 역순으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불러오면 친구들하고 3 월에 지나가다가 반사적으로 친구를 방어하느라 좀 때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요. 아마 만 2 세, 만 3 세에 말을 시작하긴 하지만 친구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툭툭 치고 가거나 장난감을 툭 던지거나 그게 이 아이는 놀이 예 '참여한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얘는 친구 너무 괴롭혀."가 아니라 "친구가 그렇게 하면 싫어해."라고 지도를 해 줬더니 인제 3월 말 정도 되니까 지나가다가 인제 부딪힌 거 "아야 아프잖아. 미안하다고 해 주려고." 인제 말로 표현을 하였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지나가다 장난스럽게 다가가지만 아직도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식사 시간에 국물이 있으면 밥은 먹지 않고 국만 먹어서 밥을 어느 정도 먹고 국을 제공해 주어서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지도했더니 이제는 식사 시간에 국물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이제 의도적으로 밥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변화를 나타내야지 국물만 있으면 밥은 안 먹는 밥투정을 부린다. 라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세 단어로 작성하면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작성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밥투정할 때도 어떤 내용, 그리고 선생님이 뭘 지원을 해 주었는지,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변화를 부모님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장님은 "이렇게 작성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라고 알고 있고 선생님을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지도가 어려우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 1 학기 배부 자료를 원장님께서 한 번 더 체크할 거는 통계 그래프 들어가서 3 월서 8월 검색을 하고 교사 총평을 원장님 한번 쫙 재정리해 주세요. 안 그러면 선생님한테 정리해서 PDF 파일로 저장해서 저한테 주세요 하시면 돼요. 원장님한테 주세요 하면 원장님 검토하셔야 되고 8월 관찰일지 쫙 출력해서 이 10 장의 자료를 정리해서 인제 1 학기 배부 자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원장님께서 또 체크할 게 있어요. 요거는 인제 제가 샘플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샘플로 보여 드릴게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되는데 관찰 노트 들어가면 이 선생님 관리가 있어요, 선생님 관리. 선생님 관리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선생님을 등록해야 이 선생님이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선생님을 등록해야. 그런데 중간에 이직해서 선생님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정을 눌러서 이 선생님을 바꾸면 돼요. 서수연 선생님을 단원 선생님으로 바꾸고 수정하면 다시 이어서 이 반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바뀌지 않아요. 선생님은 저희가 회원가입할 때 비밀번호 변경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얻지만 아이들은 우리가 동의를 회원가입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변동이 안 돼요. 그래서 반체제로 운영이 되니까 "선생님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고 거의 반이 중간에 많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반이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는 두 반 있는 걸 세 반으로 나눴다든지 두 명 아이가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와서 이렇게 반이 나눠져 할 때는 그땐 저한테 문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등록은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사 변경식 사이트에서 변경하고요. 원하는 반 변경이 불가하고요. 자, 인원수가 보면 인원수가 어 기관, 기관에 결제하기 보면 기관에 20, 3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 명까지만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20 명까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정원을 물어보죠. 연간이 쪼끔 더 저렴합니다. 정원을 물어보는데 지금은 애들이 20명 있어서 20명 가능할 것 같은데 정원에 우리가 한두 명이 또 초과가 될 수 있으면 이걸 작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원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퇴소한 아이들이 있으면 또 누적해서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퇴소한 아이들이 있다 하면 퇴소, 여기 봐서 아이들 원생 관리해서 아이들 요렇게 체크해서 삭제를 하시면 돼요. 삭제해도 관찰지는 다 남아 있으니까 등록해야 될 아이를 요렇게 삭제하시면 됩니다. 요거 기관 총 인원수 초과해서 입력이 불가하니까 아이들 인원수로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결제 관련 서류는 원장님께서 결제했을 때 카드 사이트로 넘어갈 때 거기 이메일을 작성해야 거래 명세서가 아니라 전자계산서, 카드 전자계산서가 원장님 메일로 가요. 이거는 제가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니시스라는 카드 시스템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결제할 때는 매달, 매달 결제하거나 거의 연간 결제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1 년에 한 번 결제하니까 계속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제할 때는 그 카드 등록하고 넘어갈 때 이메일을 꼭 등록하는 칸이 팝업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고때 작성하면 메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거래 명세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결제하기 요렇게 되어 있고 내가 결제한 거, 결제한 내용에 여기 보면 마이 페이지 들어가서 결제 내역을 보시고 여기 거래 내역서가 있어요. 거래 내역서. 요걸로 출력을 다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원장님이 꼭 이런 걸 좀 놓치실까 봐 요런 것들 체크하시고 아까 제가 선생님이 작성한 거 이렇게 체크해 보라고 했죠. 가장 먼저 원장님이 체크할 거는 여기 가서 통계 그래프 들어가서 '아 우리 선생님이 3 월부터 잘 썼나?' 한번 여기 통계를 들어간 거예요. 구간 3 월부터 8월 거까지 잘 썼나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예요. 쭉 해 보면 "잘 썼죠?" 그러면 여기도 4 월 얘는 4 월부터 왔나 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얘는 3 월부터 왔는데 3월 게 없네. 왜 이렇게 총평이 없지?"라고 해서 4, 5, 6 월도 없네요. 총평이 없네 해서 선생님 한번 체크하나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내용도 한번 쭉 보시고 '아 그래프도 요 정도는 우상향 이렇게 올라가니까 문제는 없겠다.'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관찰 노트 들어가서 통계 그래프 가서 선생님들 한 명 여기 있는 담임 교수 아이들 원화가 다 요렇게 19명 원화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통계 들어가서 아이들을 3 월부터 이 아이가 언제 다녔는지 잘 아실 거죠. 그래서 3 월부터 이렇게 쭉 보시는 거예요. 내용도 선생님이 잘 적었는지 한 번 더 꼼꼼히 보시고 사진이 다 있는지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꼭 원장님이 1 학기 때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 안 하시면요. 선생님들은 '이거 안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들이 제가 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썼을 때는 내 몸에 익숙하게 하려면 누적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정말 쓰는 게 너무 쉽거든요. 네, 선생님은 '나중에 몰아서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보다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요거 원장님들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제 좀